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는데요. 예전에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시작된 것은 근대에 돼서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식량이 풍부해져서 먹는 양이 많아지니까 살이 찌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전에는 다이어트를 굳이 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그래서 저렇게도 했죠. 이제 배가 좀 나오고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귀족처럼 느껴졌었고, 그래서 팬맨스 클럽이라고 하는 뚱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귀족 모임들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뭐 전쟁을 겪으면서 또 애국심이 없다, 게으름뱅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이어트의 필요성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다이어트가 이제 과학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런 거죠. 어떤 여배우가 살을 많이 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앞구르기를 250번 한다.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서 앞구르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비과학적인 얘기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1800년대 중반에 윌리엄 벤팅이라는 장의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에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이 장의사였기 때문에 체중을 재는 거에 관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관에다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체중 재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분이 100kg 정도까지 체중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신발끈을 묶기 어려울 정도로 배가 나왔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귀도 좀 청력도 많이 떨어지고 눈도 안 보이고 이런 상태였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원인도 잘 안 나오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자기가 스스로 좀 치료해 보겠다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식단 관리를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빵이랑 감자랑 맥주를 끊었더니 한 70kg대 정도로 체중이 감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아팠던 이제 시력도 돌아오고 청력도 회복이 되고 하는 것을 어, 처음으로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책을 만들어냈고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과식을 해서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 뒤로 1950년대에는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이 늘어나니까 지방이 쌓인다라는 탄수화물 이론이 과학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7, 80년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는데요. 설탕이나 밀가루, 전분율 같은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포만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늘리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레킨스 박사가 열심히 홍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심장 전문 일을 통해서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지방이 또 혈관에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다 나쁜 탄수화물이 아니고 좋은 탄수화물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착한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을 나누고 혈당 지수라고 하는 GI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지나선 키토 다이어트가 또 등장을 하죠. 저탄고지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탄수화물을 하루에 20에서 50g 정도만 섭취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후가 돼서는 이제 드디어 탄수화물 관리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인슐린 혈당 지수를 개별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슐린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관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혈당이 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떡볶이, 맛있죠. 맛있지만 이런 탄수화물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안 찌잖아요. 개개인별마다 혈당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안 찌는 거야. 타고난 유전이기도 하죠. 아쉽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쁜 식습관을 오랫동안 누적해서 해오시게 되면 인슐린의 작용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슐린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세포 속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포도당이 혈관에 있으면 너무 걸쭉해져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신호는 저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지방을 합성하라는 신호를 우리 몸은 받아들입니다. 포도당이 혈관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지방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혈당 그래프 스파이크인데요.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혈당이 잘 튀는 체질의 분들은 혈당이 갑자기 확 오릅니다. 콜라를 마셨나 봐요. 혈당이 확 튀고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가 되죠. 그렇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혈당 상태가 되니까 우리 몸은
배가 고픈 허기를 극도로 느끼게 되는 혈당 스파이크 상태가 유발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칼로리를 생각을 했어요. 총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 과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살이 빠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함정이 좀 있어요. 옆에 보시면 1000칼로리 식단인데요. 130, 170, 90 이렇게 잘 먹었는데 610kcal짜리 짜파게티잖아요. 총 1000kcal니까 칼로리 양은 많진 않지만 탄수화물이 과도하기 때문에 뱃살을 찌게 만들 수 있는 식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단을 하시다 보면 살이 잘 안 빠지죠. 배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다이어트는 현재 가장 최신 다이어트 이론은 혈당이고요. 혈당이 떨어지면 뇌에서 SOS를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빨리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혈당이 안정이 되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용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브로콜리 테스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허기는 진짜 허기도 있고 가짜 허기도 있어요. 배고프다고 느꼈을 때 가짜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브로콜리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얘기예요. 브로콜리를 떠올렸을 때 브로콜리라도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허기가 맞고요. 그건 좀 아니다, 먹기 싫다라고 하시면 가짜 허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짜 허기는 왜 생기냐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피곤하거나 할 때 가짜 허기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좀 부족할 때 가짜 허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루 시간 중에서 오후 3, 4시쯤에 허기가 좀 자꾸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수분이 부족할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에 물을 좀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려면 결국에는 포만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결국 제가 살을 잘 뺐거든요. 잘 빼고 잘 유지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을 어떻게 했냐면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배부른 상태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챙겨 먹었고 항상 배부른 상태였는데 체중은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배가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려고 하면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부르면 의지가 필요 없고 배고프면 의지도 소용없다.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식단이 이제 힘든 이유는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배가 안 부르게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들로 배부르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단백질 지렛대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배고픔이나 허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필요한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양이 찰 때까지 우리 몸은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게 되면 단백질이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배고픈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백질만큼 충분히 채우는 것이 포만감을 만드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시면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똑같은 식단인데 단백질 함량만 좀 바꾼 거예요. 10%, 15%, 25%로 단백질 함량을 바꿨을 때 단백질 함량이 늘어날수록 배고픔은 줄어들게 되고요. 포만감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할 때는 각 끼니마다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지를 먼저 세팅을 하고 다른 음식들을 붙이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단백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단백질 음식들이 녹하지 않으면 한국인의 식단에서는 놓치기 쉬워요.